안녕하세요, 아트뱅입니다. 오늘은 고흐의 그림 한 점과 그리고 관련된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흐는 1854년 3월 30일 네덜란드 준테르트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1890년 7월 29일 파리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베르 슈르 우아즈라는 곳에서 자신의 복부에다가 총을 쏘게 되면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37이라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는 처음부터 화가길을 걸어가진 않았었고요. 처음에는 화상 그리고 전도사 일을 했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동생 테오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하게 되죠. 형, 너무 좌절하지 마.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었잖아. 지금부터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화가길을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서 썼던 고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생의 제안에 따라서 화가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 정도였었고요. 그래서 그는 화가로서의 기간이 딱 10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작품들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는 유화 900점 정도, 스케치 1100점 정도, 그래서 총 2000점 정도의 작품들을 남기게 돼요. 단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면은 3650일이 되겠죠. 그것을 2000으로 단순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이틀에 작품 하나씩 그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림을 사랑했다라기보단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열정이 갖고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림에 목숨을 걸었던 남자가 평생 동안 그림을 몇 점 팔았을까요? 딱 한 점 팔았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아르에서 그렸었던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입니다. 포도밭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작품이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르에서 또 그렸었던 초록 포도밭, 오베르 슈르 우아즈라는 말에서 그렸었던 오베르 풍경과 포도밭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래서 이곳 아르에서 그렸던 것이 붉은 포도밭과 초록 포도밭인데, 이 붉은 포도밭과 초록 포도밭은요, 불어 원 제목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우선 초록 포도밭은 불어 제목으로는 르 비뉴블 웨그라고 하고요. 그리고 붉은 포도밭의 원 제목은 라빈 호즈라고 합니다. 단어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비뉴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포도밭이고요. 그리고 빈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포도밭이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포도나무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어요.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르죠. 근데 그림의 제목에 이런 차이점을 둔 이유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고흐가 활동했을 때 19세기에 이 와인업계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필록세라 해충에 의해서 프랑스 전역의 포도밭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술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한번 다시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포도 수확을 할 때는 포도나무의 잎사귀의 색깔이 원래는 초록색이어야 하거든요. 노란빛과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은 수확하고 난 이후에 물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은 붉죠. 바로 필록세라라는 그 해충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온통 자주색과 노란색으로 그린 포도밭 그림을 막 완성했다. 작게 그린 인물들은 푸른색과 보라색이고 태양은 노랗다. 내 생각에 몽티첼리의 풍경화 중 하나와 나란히 걸어두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라고요. 그래서 고흐의 그림에서 또 와인의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인 필록세라 해충에 관련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참 또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한 빈센트 반 고흐에게 고맙기도 한 기분이기도 합니다.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팔았던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작품을 그리고 난 뒤에 동생 테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테오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었던 그림 전시회에 이 그림을 내어놓게 되죠. 안나 보흐라고 하게 되는 그림 컬렉터이자 화가였었던 여성이 이 그림을 400프랑의 돈을 주고 사드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400프랑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냐 하면요, 찾아보시게 되면은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그림을 샀었던 안나 보흐 그녀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400프랑이 지금의 돈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당시에 고흐는 정말 실패했었던 화가였었어요. 혹평이 너무 많았었고 그런 화가였었는데 그녀가 왜 고흐의 그림을 샀었을까요? 안나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너무 그림이 예뻐서. 단순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고흐가 너무 많은 홍평을 받고 있다 보니까 나는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가 일부러 이 그림을 구입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흐가 너무 가난에 쪄들어서 힘들었었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그림을 샀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은 고흐가 아르에서 살 때 정말로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외젠 보흐라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을 샀었던 안나부의 동생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나부가 동생을 위해서, 고흐가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이 그림을 구입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흐는 그 외젠보를 위해서 초상화도 완전 그려주게 되죠. 그 그림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흐의 그림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걸어두었었대요. 근데 고흐가 죽고 난 뒤 16년이 흘렀을 때 이 그림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단순히 그림의 값어치가 올라갔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었었고요. 그녀도 화가였었는데 고흐의 그림을 딱 보시게 되면은 개성이라든지 그런 기운 같은 게 되게 강했었나 봐요. 그녀가 고흐의 그림 때문에 자신의 작품 세계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 그림을 팔아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베른헤이라는 갤러리에 팔아버리게 되죠. 10,000프랑에 팔았었다라고 해요. 제가 아까 전에 400프랑에 그녀가 이 그림을 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0,000프랑이라고 한다면은 25배의 돈을 받고 팔았던 거죠. 그래서 200만 원 정도였었으니까 25배면은 그녀는 이 그림을 5천만 원 정도를 받고 팔았던 겁니다. 괜찮았었던 투자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팔고 난 뒤 같은 해입니다. 러시아의 미술 수집장이었었던 세르게이 슈슈킨이라는 인물이 이 그림을 사들이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 혁명 이후 1945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이 그림은 현재 러시아 푸슈킨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작품이 빈센트 반 고흐의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 속에 있는 포도로 만든 와인은 어떤 와인이고 어떠한 맛과 그리고 향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그 와인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